백현동 건은 경기도지사 때 국감에서 벌어진 일인데 왜 선거법의 범죄에 들어가나요? 질문하셨는데 이 발언을 한 게 2021년 10월이거든요. 2022년 3월에 대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안에 대선 전에, 그러니까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거짓말을 했다. 이제 이것들이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2021년 10월 국회 교통위원회 경기도 국감 때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 발언이 이제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있었을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창희 평론가가 막 목이 터져라 진짜 감기 심하게 걸리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이 방송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지금 밝혀졌어요. 너무 원통하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아니, 한 말씀만 더 할게요. 그러니까 네. 이제부터 대한민국 정치는 뭐냐면 김지호 대변인 같은 역량이 있고 또 네. 뭐 이재명 대표도 눈썰미가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저 경기도에서 뭐 3년씩 이렇게 또 저 당 대표실에서도 이렇게 있었다면 역량이 있는 분인데 이런 분도 앞으로 검찰이 찍기만 하면 그렇죠. 표적으로 삼으면 얼마든지 평생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논리 필요 없다. 법률에서 처벌 못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있어도 상관없다. 네. 법률에서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는 이런 거를 처벌하는 거야 라고 명문 조항으로 있어도 아무 상관없다. 그렇죠. 법률에 있어도 법률에 없는 것도 처벌하고 네. 법률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 증인감정법에 따라서 처벌하지 못하는 것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는 걸 대한민국 법원이 보여준 거예요.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늘 옛날에 박정희 정권 때 인혁당 재건이 사건이라고 사람들 정말 8명 한꺼번에 죽였잖아요. 대법원 판결을 나고 그 다음날 바로 새벽에 사형 집행했거든요. 네. 그때 세계적으로 법학자 협회나 이런 데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오늘이에요. 오늘. 그때도 암흑의 날 맞지만 오늘이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뭐 논거가 있든 뭐가 있든 그냥 편견. 이재명 죽여야 돼. 이재명은 암적 존재야. 이재명이 있는 한 우리는 마음대로 살 수 없어라는 욕구가 법원을 통해서 드러난 거 말고 뭐가 있어요? 땡글 호호님께서 공문만 11번 국토부에 보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정말 본인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됐고 그것이 결국 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된 과정에서 본인은 그렇게 느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판결 내리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고 사실은 법조인들은 기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조 기자들도 물어보면 다 무죄 나오지 않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말했었는데 그 기류가 어느 생각부터 바뀌었어요. 사실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그 생중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그 타임이 있었거든요. 그게 한 열흘 전, 그 전쯤이었는데 그렇게 주장하게 된 계기가 제가 봤을 때는 혹시라도 어떤 식으로 판결을 내릴지를 고즈음에 듣고 이걸 얘기한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판결 선고를 하기 한 열흘 전쯤 요때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판결에 유죄냐 무죄냐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임에 아마 좀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닌가. 저도 네. 그때는 주진우 국회의원이 왜 이렇게 허무맹랑한 네, 얘기를 하나.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 그렇죠. 어차피 무죄 나올 것인데 네. 생중계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더 어려울 텐데 어떻게 저렇게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지? 사실 그렇죠. 본인으로서는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뭔가 베팅을 한 거잖아요. 본인의 국회의원으로서 말의 공신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희한한 게 징역 1년 받을 것이다. 네. 예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 명태균인가? 계속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 야, 근데 보니까 뭐 집행유예까지는 못 맞췄지만 얼추 맞았고 그 다음에 거리에 정말 국민의힘이 붙인 그런 플랜카드들 감옥 가야지 이런 플랜카드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어느 정도 이러한 결과를 알고 있지 않았나? 그래요.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다들 조금 이상하다. 분위기가 왜 갑자기 이렇게 흘러가지? 라고 사실 생각했는데 그게 제가 지금 정확히 계산해 보니까 한 2주 전에 운영위 국감 그 시점부터 뭔가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실은 조금 하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죠? 그렇죠. 정말 확신적으로 이상합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리고 사실은.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한 거잖아요. 검찰에 공소장이 있고 변호인의 변론서가 있고 그걸 놓고 예를 들면 뭐 재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나 몇 사람들 읽어본 적도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쵸. 이걸 도대체 만에 하나 이건 다 우리는 무죄라고 확신하지만 만에 하나 이게 논리적 허점이나 이런 게 있냐라고 여러 사람들이 확인했는데 대부분 들은 얘기, 대부분 하는 얘기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유죄 판결문 쓰냐? 쓸 수가 없다. 왜? 원천적으로 안 되니까. 네. 법률에 의해서 처벌할 수 없는 걸 자, 구독자는 범죄라는 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네. 형법전에 범죄라고 써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내용인데 특별히 해로운 행위여야 범죄입니다. 이 두 개가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방송하는데 누군가 질문을 받고 잠깐 누굴 모른다라고 말했던 게 특별히 해로운 행위냐 또는 뭐 실제로 낙선 존재하는 목적이냐 당선 목적이냐. 그렇죠. 실제로 존재하는 그 압박에 대해서 압박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특별히 해롭냐 이것도 다퉈봐야 되지만 형법전에 법률에 이게 범죄라고 써 있어야만 네. 범죄가 되는데 범죄라고 써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유죄 판결문을 쓰냐 못 쓴다 이건 공소기각이다라는 게 다수가 아니라 하여튼 전부 다 그랬거든요. 사실 그래요. 빠니핑크님이 노변 걱정 말라더니 이러셨는데 아니 제가 법조인 제가 그러니까. 지금 거의 20년 지금 법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중이에요. 2003년에 제가 붙었단 말이에요. 사법시험을.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무죄다라고 제가 계속 주장을 해왔던 거지. 근데 이제 판사님들이 그렇게까지 이 사건을 이렇게 사실 세게 저는 아무리 우리가 이제 최악을 생정해도 100만 원 미만으로 선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김문기 몰랐다 그 부분은 말이 안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지금 오차이 편애가 말한 것처럼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아마 제가 아는 99%의 사람들은 전부 다 무죄라고 내지는 80만 원 여기까지는 사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이것까지 사실 보면은 그건 너무 판사들이 법조인의 양심을 걸고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2주 전부터 기류가 이상하게 변하고 그들이 너무 확신적으로 말을 하면서 좀 우기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감지가 되고 어제 그 김혜경 씨, 그러니까 이재명 네. 대표의 부인에 대해서도 또 10만 4천 원짜리 그 식사와 관련해가지고 벌금 150만 원이 또 선고가 됐잖아요. 아, 그러면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제 이렇게 지금 흘러갔던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선고를 듣고 발언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네, 지금 보셨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이렇게까지 설명 유죄가 나오더라도 100만 원 미만이라고 아마 본인도 생각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면 본인도 법조인이잖아요. 본인도 변호사 출신이고. 그럼요. 그런데 이렇게 판결 선고가 나니까 한동안 재판부로부터 시선을 떼지를 못하고 그분이 나중에 이제 나와가지고 저런 이게 정말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다는 거거든요. 아 근데 게다가 제가 깜짝 놀랐던 건요. 중앙일보에서 이 선고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기사가 나왔어요. 이 한성진 부장판사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 기사 내용이 매우 과묵하고 그다음에 인권법학계 국제인권법학계 회원이었다 네. 그러고 물론 뭐 활동을 안 했다는 걸 썼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어느 정치 성향도 드러낸 적이 없고 과묵하고 조용하고 심지어 카톡도 안 하고 카톡도 안 하고 이런 거 보지도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막 엄청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엄청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한 기사가 그냥 금방 나와버렸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중앙일보가 또 중앙일보스럽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솔직히 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를 가까이 보셨을 때 저렇게 당황하고 이런 캐릭터입니까? 어떻습니까? 대충 앞에를 두세 가지를 다 예측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중견 정치인이고 그렇죠. 이제는 뭐 조금 최고의 앞날을. 리더 자리에 갔으니까 아니, 그런 어때요? 그러니까 평소 그냥 지금 저 모습 자체 놀란 거죠? 저 모습 자체도 엄청 훈련됐으니까 아. 본인이 저 정도라도. 저 정도를 해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지도자잖아요. 네. 그 네. 안정감을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만약에 여기서 격한 발언을 한다든지 뭔가 흔들리면. 불만을 표시하면은 사실 지지층이나 많은 민주당원들이 진짜 사법부로 쫓아갈 수가 있어요. 네. 또 국가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아, 트럼프는 그랬을 텐데, 그렇죠. 그럼 굉장히 본인이 성찰하면서 뭔가 이 국면을 안정감 있게 넘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본인 심정이 좋겠습니까? 저는 본인 배우자도 지금 그러니까 어제 그러고 오늘까지 사법 판결 받고 그리고 사실은 김문기 씨 관련된 건도 그렇고 백현동 건도 그렇고 여권에서 정치 공세화한 거예요. 김문기 씨가 검찰 강압사 수사 받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거잖아요. 그럼 검찰 때문에 생을 마감하신 건데 이재명 대표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아니었으면 수사받을 일이 없었을 텐데 그게 말입니까? 네. 아휴. 자, 각 당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여당에서는 마치 사필 기정이라는 식으로 뭐 당연히 사법부가 정말 어려운 압박을 뚫고도 제대로 된 정의로 판결 내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조국혁신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판결 아니냐. 이러니까 집권무죄, 낙선유죄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 집권 못한 이 정말 슬픔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제가 제일 황당했던 거는 개혁신당의 반응입니다. 아, 놀라워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요즘에 그 명태균 씨와의 관계라던가 또 내지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라던가 공천 때 한 행동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사실 공지에 몰려 있었거든요. 허은하 대표 특히 본인은 내용도 잘 모르면서 이제 이준석 의원을 실드치다가 여러 번 공경에 빠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개혁신당에서 저렇게 말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시작이다.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인시켜 주신 것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줬다.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라. 이랬단 말이죠. 야, 이건 정말 전 황당무계하지 않습니까? 황당무계하고요. 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일단 자기들 얘기부터 해야죠. 예. 그러니까 뭐 법원이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이걸 돌파해냈다 뭐 이런 거예요. 내용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좀 아쉬운 대목의 논평이 하나 눈에 들어옵니다. 네. 그건 27명의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이 규탄 성명을 냈어요. 맞아요. 아, 이거 이재명 죽이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는 좀 이상한 게 미리 준비했겠죠, 성명을. 왜 따로 그렇게 27명 청와대 출신들이 성명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 당원들이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인데 의원총회 차원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네. 예를 들면 민주당 검찰 독재위원 뭐 대책위원회 이런 거 있죠, 뭐 법률위원회, 인권위원회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다 있거든요. 근데 왜 따로 노는지 이게 혹시 조금 이상한 생각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사실은 그런 이제 의심이 들었습니다. 검찰 독재대책위원회 명의로도 상명서가 이제 준비되고 있긴 했었는데 요 얘기 나왔습니다. 기어코 없는 죄를 만들어낸 정치검찰 사법정의가 무너졌습니다. 이게 이제 제목이고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에 유죄가 선고되었다. 지난 대선 이후 검찰은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만 골몰했다. 수도 없는 압수수색했고 통신기록 조회했다. 특히 이번 선거법 기소는 억지 기소 그 자체다. 검찰이 문제 삼은 그런 것들은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사법에 이런 기소돼서 뭔가 할 만한 건은 아니다. 이런 얘기 이제 했는데 다 좋은 말이었지만 좀 전에 이제 오차이 평론가가 지적한 부분은 이거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일동은 윤석열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 미연의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명의로 이런 또 성명을 발표했다는 것이 이상하다. 이게 전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검찰 개혁을 했다면 이런 상황 없었어요. 네. 두 번째, 사람 좀 제대로 골라 뽑고, 정말 잘하는 게 뭔지 모를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까지 정말 영전을 거듭시켜주고, 그 다음에 추윤 갈등이라고 있을 때, 네. 그때 청와대에서 제대로 역할만 했어도 문제가 있다면 둘 다 내보내든지, 아니면 정말 잘못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보내든지, 그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그러잖아요. 민정수석이 뭐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사표 받으러 왔더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냥 화나서 지나가는 말로 한 건데 뭘 오셨냐고, 그래서 그냥 왔다.
아, 이게 청와대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사실 국민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문재인 정부 때 너무 잘못하고 이런 일종의 악의 씨 같은 게 뿌려진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괴로워하고 이게 나라냐라고 다시 국민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안보 불안에도 시달려야 되고. 아이 참. 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이 이제 이런 말을 굳이 한 것은 좋게 선회를 해보면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 이런 뜻으로 사실은 이걸 만든 것이라고 좋게 생각할 네, 수가 저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게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악용이 되면 국힘이나 아니면 저쪽 사람들은 봐라. 이재명 유죄 선고 나자마자 그것도 이거는 지금 공직선거 관련해 가지고 10년 동안 대선을 못 되는 그런 큰 판결이거든요. 벌금도 아니어서. 그렇게 되면은 봐라 사법 리스크 이렇게 니네들도 이제 스스로 이제 분열하기 시작한다. 요 얘기로 혹시라도 그런 식으로 공격을 당할까봐 지금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앞으로 네. 검찰이 앞으로 이재명 대표와 그 배우자 관련해서 또 수사를 하고 있는 게 많아요. 무차별하게 피의 사실과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또 없는 얘기를 언론사에 퍼뜨려서 전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번 도건 유죄 나왔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대처가 중요합니다.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에서 뭔가 그런 피의 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 누설죄 그리고 언론의 그런 확인되지 않은 그런 검찰발 보도에 대해서는 언중이나 소송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다 잡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해피님께서 김경수, 김동연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시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키운 죄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